결국 불확실성은 거친 겁니다. 불확실성은 거친 거고 최근 단기 매매가 좀 순환이 빨라지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더디었어요. FOMC를 보고하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으니까. 근데 그 불확실성은 호재든 악재든 거친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준비한 대로 현금을 쓰면 되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전송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1% 정도 손실권인 것 같은데 전혀 무서워할 관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매수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어제도 그렇고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망가지면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이 망가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 이거는 더 살 생각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지 조금 눌린다고 해서 막 일시일비하고 무서워하고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9월 19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27%, 나스닥 종합이 0.94%, S&P 500은 0.4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60%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 연출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장세가 나온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인텔이 어제 정말 어마무시한 급등을 보였는데 엔비디아에서 인텔에 대한 지분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경영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를 많이 갖고 있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적자를 어떻게 만회할 건지도 그렇고 결국 미국 정부에서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나왔었고 그에 이어가지고 엔비디아도 지분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의 GPU랑 인텔의 CPU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통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막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아직 전 약간의 의문이 남아있고 다만 제가 기대를 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생태계가 통합되면서 미국의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모멘텀이 다시금 좀 확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미국 반도체 기업 두 개가 합쳐진 게 아니라 여기서 트럼프도 함께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TSMC가 될지 뭐가 될지 트럼프가 또 어떻게 언급을 할지 모르겠는데 무튼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들을 고객사로 삼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겠죠.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을 보면서 편입할 수 있는 단기 종목이 있으면 하나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금요일날 편입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오늘은 시장 흐름을 보면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단기 포트를 좀 늘려가려고 해요. 우리는 현금을 많이 최근에 쌓았고 FOMC가 끝나고 현금을 많이 쓸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렇게 현금을 쓸 때가 온 거고 그죠? 그래서 일단 시장 흐름을 보면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 들어가 보고 그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주말간의 이슈를 반영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19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1% 정도 손실권인 것 같은데 전혀 무서워할 관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매수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어제도 그렇고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망가지면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이 망가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 이거는 더 살 생각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지 조금 눌린다고 해서 막 일시일비하고 무서워하고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칩셋 미디어 저희 지금 한 6%에서 7% 정도 수익권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NPU랑 IP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했던 기업이잖아요. 정책의 수혜주로도 함께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저희가 매수를 진입할 당시에도 그랬지만 말씀드렸던 관점이 이 기업이 원래 카메라 IP와 관련돼 가지고 영위를 하던 기업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의 대장으로 엮여있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 2025년 초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자율주행 테마에 엮여가지고 올라갔던 상승 이력이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보면은 로보택시의 글로벌화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자율규제 완화 관련된 것도 그렇고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서 뭐 SOS랩이나 이런 종목들도 추세를 돌리고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주목하던 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늘어났다, 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설레발을 칠 것까지는 아니고 딱 이 정도 관점으로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런 말도 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국장 복귀는 지능순. 근데 이게 막 밈 같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돌아오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꽤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실제로도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꽤나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래 국장의 신뢰를 잃었던 이유라고 하면은 중소형주가 너무 판치고 움직임 자체가,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분할 상장이 나오고, 그리고 공매도 놀이터 이런 인식 뭐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장을 떠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증시 부양책이 도입되면서 실제로 시장에서도 관련된 모멘텀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두 번째, 요즘은 오히려 중소형주가 못 갑니다. 대형주 위주로 메이저 수급이 확인되면서 우상향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조금은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공매도는 조금 말하자면 긴 부분이 있긴 해요. 솔직히 애매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기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주가 조작범부터 사기꾼이 판치기 힘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관련돼서도 좀 좋은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를 봤을 때에는 국내 증시를 떠난 이유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에 지금이 고점이다, 이게 아니라 정상화의 과정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타국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분명히 높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지금은 국내 증시만 신경 쓰기에도 바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도 더 바빠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더 바빠지실 거고, 그래도 우리 정신 차리고 힘내서 돈 좀 더 벌어 봅시다. 눌림목 매매, 돌파 매매, 이런 매매 기법들 다들 아시죠? 이런 차트 기법들 뭐 책이든 강의든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그 누가 돈을 잃었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원리를 따져보면 손절선 잘 잡고 매매를 하면은 잃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결과적으로 타율도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차트가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관점인 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할 때 차트에 대한 관점이 빠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주식을 수십 년 하신 분들도 차트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우리 주린이들의 알량한 공부와 차트 지식이 주식시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공부만 조금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공부만 죽어라 해도 못 버티는 사람이 태반인 바닥이라는 겁니다. 근래 들어서 주린이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차트 공부 조금 했다고 그게 정답인 것 마냥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너는 그럼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그렇게 말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저 분명히 잘나지 않았어요. 그냥 남들보다 시장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조금 더 오래 고민하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드릴 뿐이에요. 제가 뭐 절대 신도 아니고 저만 믿는다고 무조건 돈 버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아시잖아요. 손절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에 대한 내용은 우리의 결산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모든 매매 결과는 오탈자 하나 없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매 내용이 VIP 매매 결산에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걸 토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명심해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이 사람만 믿으면 돼 라는 신은 절대 없고, 절대 네가 아는 게 주식시장의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량한 주식으로 계속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시장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 매매의 기준과 조건을 잡을 거잖아요. 그 기준을 잡는데 수급이 절대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지금 수급이 어때서 거래량이 어때서 이게 아니라 뭐 프로그램이 사서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어서 이게 절대 1순위 관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 외국인의 매수도 같이 붙어주고 있는 건가 정도로만 봐야 하는 거지. 반대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가지고 샀는데 외국인이 그 다음날 팔았어. 그럼 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어떤 창구에서 누가 언제부터 샀는지, 그들이 단가가 어디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아니잖아요. 절대 이런 외국인의 매수가 1순위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건 맞지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단타할 때 프로그램이 산다고 같이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 프로그램이 팔면 똑같이 팔 거야? 그게 매매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1순위 기준이 될 수 없어. 참고사항으로 같이 보는 정도인 거지. 자, 다음 주 매매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포트를 늘린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저한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단기 매매가 활성화가 되었다가 FOMC를 앞두고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FOMC 불확실성은 거쳐졌고 저는 다시 단기 포트 늘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장기 종목 다음 주 이후로 해서 타점 나오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0월 우리가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다음 주 매매 계획 끝입니다. 어려울 거 없고 최근에 비축된 현금, 최근에 쌓인 현금 이제 다시 소진한다. 끝.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십시오. 안녕.